지금까지 ASP.NET 프로그래밍의 이론과 기초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우리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미니 프로젝트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미니 프로젝트의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설계까지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미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설계까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어머니와 병원에 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을 때 엄마가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자 이번에는 제가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커가지만 부모님은 연로해 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로해 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 인생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지겨워서 죽고 싶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인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찾게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마음껏 해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는 것, 이것 또한 인생의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린지 맥그리거가 했던 얘기들인데요. 사람들은 단순히 일 자체를 이야기하는 리더보다는 일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리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강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을 때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 직원들은 몰입도가 높아지고 성과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키는 일만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 직을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 동기와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들은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게 되면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미니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우리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늘 데이터베이스가 따라온다 그랬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할 때 어떤 쿼리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쿼리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웹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쿼리문을 조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작업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홈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이것은 메인 페이지로 오는 거죠. BBS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로그인과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들을 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보통은 우리가 회원에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으나 회원과 관련된 작업,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과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그인은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인정을 받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인정받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과정을 우리 회원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번 프로젝트는 크게 보자면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의로 하지는 않겠으나 강의록을 제공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정보 수정이나 회원 탈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게시판과 관련해서는 게시판의 목록 보기, 상세 보기, 글 삭제, 글 쓰기 등을 구현하도록 하겠고 글 수정은 우리가 2학년 때 과정으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그 회원과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멤버스 테이블, 두 번째는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는 BBS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게시판과 BBS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필요하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글을 작성한 사람은 회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게시판을 구현을 하는데 게시판에 이런 익명성을 보장을 해주게 된다면 그 게시판은 불법 자료, 음란물,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이 난무하는 그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원 가입을 해놓고 내가 완전한 익명이 아니라 내가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인터넷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클린 인터넷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글을 작성한 사람이 회원이어야 된다. 그럼 그 조건이 성립한다면 우리 회원 테이블과 게시판 테이블 사이에는 관계를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관계는 외래키 제약 조건이라는 게 이제 성립해 줘야 됩니다. 이 외래키 제약 조건은 바로 글을 작성한 사람은 회원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관계의 기본 조건입니다. 외래키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을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회원은 사실은 굉장히 그 웹사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은 요소들입니다. 실제 회원보다는 게시판이 훨씬 더 우리가 업무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글을 작성한 사람이 회원이어야 된다 그러면 회원 테이블이 필요해요. 근데 글을 작성한 사람이 회원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한다면 회원 테이블과 게시판이라고 하는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필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회원이라고 하는 테이블도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회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하지 말도록 하죠.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을 구성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쇼핑몰은 회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을 해봤죠. 거기에 비회원 구매도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도 쇼핑몰을 구매할 수 있는데 왜 반드시 회원이어야 돼요? 오히려 반드시 회원이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두게 되면 오히려 그 쇼핑몰은 활성화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쇼핑몰인데 내가 거기에서 우연히 필요한 게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사는데 내가 왜 꼭 회원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냥 비회원 구매를 통해서 그냥 그 물건만 사면 되는데 그리고 한 번, 두 번 방문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이트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원 가입이 필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회원은 필수는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작업을 먼저 하고 회원은 뒤쪽에 해줘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이후에 프로젝트를 할 때 너무 회원에만 몰입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키가 있다고 그랬네요. 데이터베이스 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서로 구분해주기 위한 특성을 가진 필드들을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기본 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본 키는 주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자, 기본 키에 해당되는
그 기본키가 오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있죠. 중간고사 100%짜리 그렇습니다. 난늘, unique. 난늘, unique. 난늘, 늘 값은 허용하지 않는다.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unique, 유일해야 된다. 두 가지가 반드시 떠올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키는 우리가 난늘 값이 있어야 되고 유니크 하다 그랬는데 유니크 하기 위해서 학생에서 가장 좋은 건 뭐죠? 그렇습니다. 학번이 좋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적합해요. 포털 사이트 회원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하면 참 좋겠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수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주로 뭘 쓰느냐? 아이디를 쓰기도 합니다. 또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죠. 또는 그 개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포털 사이트에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글 번호라고 하는 넘버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이나 제조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코드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 제조사 코드 이런 형태로 코드 값을 부여를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유일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키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먼저 기본 키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키를 기본 키라고 그럽니다. 기본 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있다고 그랬죠? 난늘, unique. 난늘,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unique, 유일해야 된다. 이 유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번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고 그 사람이 성별이 남자이고 그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고 1992년에 태어났고 그 사람이 전화번호 뭔지를 일목요연하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번이 아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홍길동이 어디에 살아? 홍길동은 여기 지금 표를 봤더니 홍길동은 이렇게 두 사람이 있네요. 1번 홍길동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3번 홍길동은 대구에서 살고 있네요. 그래서 홍길동이 어디 살아? 알 수가 없죠. 홍길동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구분이 안 되죠. 홍길동이 언제 태어났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기본 키를 알고 있으면 기본 키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 기본 키에 해당되는 사람의 정보를 쭈루룩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키가 중요한 것이죠. 다음은 외래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외래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 우리 그런 것들을 데이터의 무결성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현재 우리가 앞서 홍길동 등의 이제 학생들 정보를 봤는데 거주지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홍길동도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이민여라고 하는 학생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주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이 거주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게 하면 서울이 혹시 오타가 나가지고 사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이 잘못된 데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거주지를 우리가 딱 구분을 해 놓는 거죠. 1번은 서울이야, 2번은 인천이야 이렇게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홍길동은 1번 위치에 살아. 1번이 어디야? 쭉 따라가서 1번을 찾아봤더니 1번은 서울이네.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당시에 왼쪽에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값을 넣어줬을 때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외래키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외래키 제약 조건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의 입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약 조건을 외래키 제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2학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던 사람들의 자료를 흉내내는 겁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이런 방식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회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회원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내가 이러한 회원 정보가 필요해 라고 저장을 해두는 방법이죠. 그러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회원 정보에 어떤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네이버와 옥션을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네이버에 봤더니 여기에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네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있네요. 남자, 여자, 성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생일이 있네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비상연락을 하기 위한 이메일이 있을 수 있네요. 휴대전화번호가 있네요. 그럼 인증번호는 좀 별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봤더니 저런 정보들이 있어요. 자, 옥션에 봤더니 옥션에는 여기에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성명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인정을 하기 위한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네요. 질문 답변. 그리고 판매 예치금에 대한 비밀번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SMS 수신 여부, 이메일 주소, 등등. 아마도 옥션의 경우에는 상거래가 일어나는 거라서 네이버보다는 필요한 정보가 훨씬 더 많네요.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 옥션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쫙 분석을 해 놓은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이용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회원 정보를 이런 정도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소 4가지 정보만 다루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는 과제로서 필드 하나 이상을 추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후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전화번호, 생일, 성별, 요런 따위들이 후보 중에 하나로 이제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저 아이디 일반적으로 영숫자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캐릭터 10자로 구현을 해줬네요. 패스워드 영숫자로 구현하죠. 캐릭터 20자로 잡아줬네요. 이름은 한글이 들어가죠. n 캐릭터 10자로 잡았습니다. 주소는 한글이 들어가죠. n variable 캐릭터 50자로 잡아줬네요. 늘 값은 전부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use id의 기본 키를 설정을 해줬다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 본 프로젝트는 이런 정도가 설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게시판에는 어떤 것들의 정보를 다룰 수 있을까?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그 키스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필요한 정보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자, 게시판에 봤더니 글번호 넘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있어요. 첨부 파일 이름이 있네요. 등록일 있네요. 조회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들이 들어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와 같은 형태들이 게시판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조회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어요. 이 코멘트는 우리 게시판의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게시판 정보에 분명히 맞긴 맞는데 게시판의 필드로 정해야 하는 순간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코멘트 댓글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우리가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별도의 테이블로 저장을 해줍니다. 별도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 2학년 때 얘네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봤네요.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 번호를 우리가 필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의 제목을 달아줬고 내용, 작성자, 그 다음에 업로드 타임, 게시글을 등록한 날짜, 조회수 이런 것들을 넣어두었네요. 글 번호는 정수형으로, 타이틀은 한글이 들어가니까 n variable 캐릭터 30자로, 컨텐츠는 300자까지 가능한 걸로,
OS는 우리 그 외래키로 작용할 거라서 얘네들은 members table의 use id와 동일하게 잡아줍니다. 업로드 타임은 데이터 타임으로 조회수는 그 인테저 정수로 처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넘버 값의 기본키를 이제 설정을 해줄 텐데 기본키에서 id 사양을 예로 만들어 둘 겁니다. id 사양을 예로 한다는 것은 id는 identity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아이덴티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원 이런 겁니다. 신원. 그래서 서로 구분해 줄 수 있는 값을 부여를 해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숫자 값을 부여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1번으로 주고 세로 글이 추가가 되면 하나씩 증가합니다. 처음에 1번, 두 번째 2번, 세 번째 3번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BBS 테이블에 자료를 입력할 때 insert into를 통해서 입력을 할 거죠. 그러면 넘버 값은 값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insert into 할 때 값을 안 줍니다. 왜? id 사양을 예로 해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OS는 외래키로 작용한다 그랬죠. members table에 use id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값을 여기다 부여하게 되면 외래키 제약 조건이 위배되면서 값이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members table과 BBS 테이블 사이에 관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use id와 여기에 있는 OS가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use id는 하나가 그 BBS 테이블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 집어넣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대 다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members 테이블을 기본키 테이블, BBS 테이블, 외래키 테이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유명사는 아니고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기본키가 들어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쪽에서 기본키가 관계되는 것을 기본키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외래키 형태로 참조를 하는 테이블을 외래키 테이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관계를 설정을 해놓으면 외래키 제약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 외래키 제약 조건이라 하면 그 members 테이블에 use id로 등록된 사용자만이 BBS 테이블에 입력을 할 수 있다. 아까 전에 강조했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회원이 아닌 사람도 글을 쓸 수 있다면 members 테이블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members 테이블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use id, password, name, address라는 형태로 우리가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데이터베이스 실습하면서 이미 만들어 둔 거죠. 자, 이번에는 BBS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BBS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number, title, content, OS, 업로드 타임, 히트, 조회수 이런 형태로 넣겠고 데이터 형식은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넣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억할 거 지금 number라고 하는 필드에 여기에 황금 열쇠 기본키가 부여가 되어 있죠. number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열 속성을 보게 되면 id 사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화살표를 펼쳐서 여기에 id 사양이 원래 처음에는 아니오가 되어 있었는데 이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서 예로 바꿔주게 되면 아래 보는 것처럼 id 초기값 1번, id 정가값 1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글이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1번이 부여된다. 두 번째 들어오면 하나가 증가해서 2번이 된다. 한 번 더 부여하면 하나 증가해서 3번이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id 사양이 예로 되어 있는 필드들은 우리가 값을 주지 않는다. 나중에 입력을 하다 보면 넘버에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면 id 사양을 예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을 띄워보게 되면 members 테이블만 딱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빈 공간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테이블 추가를 누릅니다. 빈 공간 아무 곳에서나 오른 마우스 누르면 테이블 추가가 나옵니다. 이 테이블 추가에서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BBS밖에 없습니다. BBS를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BBS 테이블의 제목 줄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테이블 뷰를 표준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열 이름, 데이터 형식, 널값 허용 여부까지 표시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테이블의 뷰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본키 테이블 황금 열쇠 위치에서 쭈루룩 오스 영역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를 한다는 것은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쭈루룩 끌고 간다는 의미를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쭉 끌고 가서 오스 영역에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를 설정해주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관계 이름은 자기가 알아서 붙여줍니다. FK, 포린 키, 외래키 제약 조건이 성립한다. 테이블 이름, BBS, 테이블 이름, 멤버스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키 테이블은 멤버스가 되겠고 외래키 테이블은 BBS가 되겠네요. 그리고 각각 멤버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BBS 테이블의 오스가 관계를 설정한다. 우리가 설계한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래쪽에 이제 몇 가지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만들거나 뭐 새로 설정할 때 뭐 기존 그 정보를 바꾸겠습니까? 예 해주고 테이블 및 열 사양을 보면 요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래쪽을 보죠. 포린키 제약 조건을 적용할 거냐? 예. 인서트 업데이트 사양 복제에 적용할 거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린키 제약 조건을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인서트에도 적용되고 업데이트에도 적용되고 복제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서트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값을 바꾸었는데 유저 아이디에 없는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긴다. 업데이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내가 오스 필드의 값을 바꾸는데 멤버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로 등록되지 있지 않은 값으로 살짝 바꾸고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오류가 생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요같이 관계가 쭈루룩 선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주게 돼도 관계 설정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떤 필드와 어떤 필드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선을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요 선을 마우스로 쭉 끌어내리거나 쭉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좀 수정을 하죠.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기본키 테이블의 기본키가 되겠고 오스가 외래키 테이블의 1대 무한대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그려주면 어떤 필드끼리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ERD로 저장을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요 ERD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실 지금 현재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하지 않아서 뭐 프로그래머가 딱 머릿속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테이블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머릿속에 다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인서트 쿼리문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겠구나, 셀렉트 쿼리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멤버스 테이블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입력할 때는 insert into 구문 써주면 됩니다. 멤버스 테이블 이름 쓰죠. 필요한 필드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밸류 값에 여기 유저 아이디가, 얘는 패스워드가, 얘는 이름값, 얘는 주소값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하고 셀렉트 해가지고 딱 찾아보면 이제 두원위에 해당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sert into query문은 저런 스타일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회원가입은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전에 저장 프로시저 공부할 때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저기 프로그래밍 기능 저장 프로시저에서 오른 마우스 수정 누르면 이런 형태의 alter 프로시저가 나올 겁니다. user ID, add user ID, add password, add name, add address 네 가지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members 테이블에 1대1로 이렇게 값을 전달해주는 형태의 쿼리문으로 insert into 쿼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면 값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exec, prc, add member 이건 프로시저 이름이죠. 그리고 필요한 네 가지 값 id, 패스워드, 이름, 주소 네 가지를 전달해 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셀렉트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넣었던 두원이, 그 다음에 이번에 입력했던 컴공이 두 가지 정보들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그인 쿼리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로그인 쿼리문은 기본적으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그런 쿼리문을 구현을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조건식의 use id를 테스트라고 주고 패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로그인 만들었죠. 두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원이의 비밀번호는 패스라고 설정을 해뒀죠. 그러면 화면에 패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내용이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한다면 우리 업데이트 쿼리문을 이용합니다. 우리 회원 정보 수정은 이번 학기에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문에 멤버스 테이블 해주고 set 패스워드를 바꿔주거나 주소를 바꿔주거나 근데 조건식은 use id가 test인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렇게 값을 바꿔주면 되겠네요. 업데이트나 딜리트 쿼리문은 where 조건식이 없으면 모든 레코드가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다 그랬죠. where 조건식이 필수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select를 통해서 이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바뀐 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id를 찾아야 된다면 우리가 id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보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홍길동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이 두 가지를 알면 use id를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 조건을 좀 더 기술해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use id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패스워드를 찾거나 패스워드를 재설정할 때는 패스워드 찾는 것은 이와 같이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아이디와 이름과 주소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패스워드를 알려주거나 근데 보통은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비밀번호는 무조건 암호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를 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문을 이용해서 set 패스워드를 new 패스워드라고 해줌으로써 이 조건에 맞는 그 멤버 회원의 패스워드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쿼리문을 이제 작성을 하면 우리 비밀번호 재설정에 해당되는 쿼리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BS 테이블의 글쓰기 쿼리문을 한번 보기로 하죠. BBS 테이블의 글쓰기는 insert into 해주면 됩니다. 테이블 이름 써주면 되겠죠. 필요한 필드들은 타이틀, 컨텐츠, 오스, 업로드 타임, 히트, 조회수가 필요합니다. 여기 글번호 넘버가 안 써요. 왜? 아이디 사양이 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안 줘야 됩니다. 주면 오히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값 주고 그 다음에 컨텐츠 값 주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올린 사람 테스트를 주고 업로드 타임은 현재 시간을 주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get data를 쓰면 되겠고 조회수는 처음에는 0이어야죠. 0의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사용자가 가져오는 값은 타이틀, 컨텐츠, 오스 세 가지 값만 가져오면 우리가 입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테스트 위치에 그 오스 위치에 그 외래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는 테스트 3이 없죠. 이 테스트 3을 입력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게 되겠죠. 자, 다음은 BBS 글쓰기용 저장 프로시저. 우리는 글쓰기는 저장 프로시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프로그래밍 기능 저장 프로시저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저장 프로시저 실행하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쫙 지워버리고 작성을 해도 좋습니다. create procedure라고 해가지고 프로시저 이름입니다. PROC insert article이네요. 그 다음에 가져와야 될 자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그 구조와 일치해야 됩니다. 필드 구조와 일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타이틀 and variable 캐릭터 30자, 컨텐츠 and variable 캐릭터 300자, 오서 캐릭터 10자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됩니다. 저게 맞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됐을 때 입력이 안 되거나 혹은 그 잘못된 그 자료가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gin and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쿼리문을 넣으면 되죠. insert into 쿼리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3개의 값 가지고 들어온 값을 넣어주고 업로드 타임에는 get dat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조회수에는 처음에는 0이어야 된다. 0의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쿼리문을 실행해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든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꼭 확인해 보자 그랬죠. 그래서 EX-EC 구문을 통해서 저장 프로시저 확인합니다. 저장 프로시저 이름이죠. 여기는 타이틀, 내용, 글을 올린 사람인데 원래 없는 사람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꼭 존재하는 사람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편의상 한 EX-EC 구문을 몇 가지를 더 실행을 해봤네요. 그런 다음에 셀렉트 해보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입력한 그 BBS 테이블에 입력한 자료들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BBS의 목록을 가져오는 쿼리문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목록을 가져올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유저 아이디로 표현을 해놓으면 사용자 이름의 테스트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이 테스트가 누군지 좀 헷갈리죠. 이 테스트 대신에 우리는 홍길동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BBS 테이블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embers 테이블과 BBS 테이블 사이에 inner join을 통해서 우리 자료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join이라고 하는 구문을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join을 이야기하는데 join은 기본적으로 inner join, outer join, cross join 등이 있습니다. inner join 지금 현재 우리는 inner join만 사용하도록 하겠고 outer join이나 cross join은 여러분들이 현성일 교수님과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elect 구문을 쓰는데 BBS 테이블에서는 모든 필드, 그래서 bbs.별표 이렇게 써줍니다. members 테이블에서는 name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이름만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리고 from BBS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inner join을 해준다. join을 해줘요. 그리고 그 join하는 테이블 이름은 members가 되겠네요. BBS 테이블과 members 테이블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둘 사이 관계에서 우리는 BBS 테이블의 OS와 members 테이블의 user ID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조건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order by 정렬을 해주는데 업로드 타임을 기준으로 최근의 거에 위에 오도록 디센딩 오더로 정렬을 해준대요. 그러면 BBS 테이블의 가장 끝에 members 테이블의 name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테이블 이름이 긴 경우에는 우리 별명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별명은 영어로 alia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BBS를 as B, members를 as M 그러면 BBS 이름을 대신 BBS 대신에 B라고 쓸 수 있고 members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에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별표, M.nam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조인 조건을 설정할 때도 B.author, M.userid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이 긴 경우에는 alias 적용을 해줘도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테이블 이름이 길 경우나 아니면 테이블 이름에 별도의 이름을 적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M.name을 as author name 이렇게 해주면 원래 멤버 테이블의 필드 이름은 name이었지만 우리가 select 된 상태에서는 author name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join을 통해서 우리 목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join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쿼리문을 구성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MS SQL에는 얘네들을 좀 더 손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 기능은 vie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iew는 select 문의 결과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블처럼 구성이 되어 있으나 여기 view에는 물리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냥 select에서 참조할 때 view에서 참고하고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embers 테이블이 있고 at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members 테이블의 user id와 att 테이블의 user id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맺고 있으면 inner join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내부 조인이 가능합니다. inner join이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을 체크해 주는데 name, email, content, upload date 이렇게 네 가지만 체크를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실제 members 테이블에서 name, email, 그 다음에 attendance 테이블에서
컨텐츠, 업로드 데이터 이렇게 4개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를 하게 되면 원래 members table, attendance table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만 샥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view라고 그래요. 근데 이 view를 만드는 게 무지무지하게 쉬워요. 우리가 쿼리문을 쓰지 않고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아주 손쉽게 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인이 필요한 셀렉트에서는 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기본적으로 주의점이 필요한데 소유권 체인,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잊어버립시다. 자, 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계산함수, 유니온, 그룹, 조인, 다른 뷰, 디스팅트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뷰에 포함할 수 없는 거, 오더 바이 이런 거 못 들어가요. 컴퓨터, 셀렉트 인투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뷰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뭐 저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 뷰를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뷰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자료를 굉장히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데이터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과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 복잡성이 굉장히 해소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쿼리문을 짜야 되는데 조인까지 신경 쓰려면 머리가 아픈데 뷰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때 굉장히 간단해지게 됩니다. 하이 호환성,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그냥 저런 게 있더라. 그 정도만 얘기하기로 하죠. 지금 너무 어려운 것까지 가면 곤란해요. 자, 권한과 관련해서 뷰를 활용하는 걸 보기로 하죠. 멤버스 테이블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여줘서는 곤란하겠죠. 만약에 멤버스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어드레스, 폰, 조인 데이터, 유저 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외부인들이 조회를 하는데 유저 아이디, 네임, 조인 데이터, 유 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외부인들이 조회할 수 있는데 패스워드, 비밀번호거나 어드레스, 주소이거나 폰, 전화번호는 함부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뷰를 만드는데 외부인들에게 조회가 허용이 되어 있는 필드들로만 이렇게 뷰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외부인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뷰는 외부인이 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멤버스 테이블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워드나 어드레스나 폰은 볼 수가 없지만 뷰는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뷰를 통해서 유저 아이디, 네임, 조인 데이터, 유 그레이드는 조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용하게 뷰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뷰를 만들 때 쿼리문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려면 좀 어려우니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뷰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뷰를 만들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의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보면 뷰가 있고 오른 마우스에서 새 뷰 누르면 테이블 추가 항목인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테이블은 BBS와 멤버스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추가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런 그림이 딱 나올 거예요. 이때 뷰를 만들 때는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짝대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필드가 딱 그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가 보여야만 이너 조인이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크로스 조인이 생겨요. 크로스 조인은 BBS 테이블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멤버스 테이블에 있는 자료가 크로스 조인이라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오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회하는 개수가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크로스 조인은 우리가 특별한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뷰를 만들려고 했는데 테이블을 딱 그림을 추가했는데 저와 같은 중간에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관계 설정부터 해줘야 제대로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BBS 테이블에서는 모든 열을 가져올 거죠. 멤버스 테이블은 네임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딱 쿼리문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BBS 필드에서 모든 것 멤버스 테이블에서 네임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너 조인을 하는데 조건은 BBS의 OS와 멤버스의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는 조건으로 이너 조인을 형성해 주라는 쿼리문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클릭 몇 번만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저런 뷰 쿼리문을 만들어주고 뷰가 생성이 됩니다.
자, 빠져나가면서 저장을 하기로 하죠. 우리 그 약속은 이제 앞에다가 뷰를 해놓고 핵심 테이블 이름 BBS를 뒤에다 붙여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별표 뷰 BBS 해주고 오드바이 업로드 타임 해두기로 하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쿼리문을 짜는 것보다 훨씬 뷰가 쿼리문이 간단해졌어요. 자, 프로그램에서 앞쪽에 이너 조인 구성해가지고 하는 게 오류가 적게 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뷰를 딱 만들어 놓고 가져오는 게 오류가 적게 나갈까요? 당연히 쿼리문이 간단하니까 뷰를 쓰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인이 필요하면 사전에 뷰를 만들어 놓고 그 뷰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BS 상세보기 쿼리문을 한번 보기로 하죠. BBS에서 상세보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글 번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글 번호가 기본 키에 해당이 되니까 기본 키의 정보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네요. 여기에 오타가 있네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elect B 테이블의 모든 거 M 테이블의 name을 가져오는데 BBS를 B라고 부르자, members를 M이라고 부르자. 그 조인 조건은 요와 같다. 그리고 넘버 값이 3번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뷰를 이용하면 쿼리문이 이렇게 간단해져요. select 별표 from view BBS where number는 3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에 비해서 뷰를 이용했더니 훨씬 더 좋아지더라. 간단해지게 되더라.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편리해지는 것이죠. 자,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 업데이트 해주면 되죠. 그리고 테이블 이름 적어주고 셋 해주고 바뀔 내용들을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꼭 넣어줘야 되겠죠. 자, 삭제를 하고 싶다. 딜리트 해주면 되겠어요. 딜리트 프람 BB에서 마찬가지로 조건문이 필수적이다 그랬죠. 글번호 3번을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가 주어지게 되네요. 과제는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수업 시간에 해당되는 ERD 예를 제출하는 겁니다. 도전 과제로는 Members 테이블, BBS 테이블에 필드를 각각 추가하라 그랬죠. Members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라 그랬죠. 그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성별, 젠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생일. 요런 따위들이 요게 멤버스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BBS 테이블에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 네임 같은 거, 첨부 파일이 있으면 파일 네임 같은 게 넣을 수 있는데 파일 네임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2학년 때 쓰기로 하죠. 그 다음에 조회수 외에 좋아하는 걸 쓸 수 있어요. favorite. 그래서 favorite 필드 같은 걸 추가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그냥 favorite 추가하는 걸로 하죠. 여기 철자가 좀 애매하게 돼 있네요. 여기는 V입니다. V. favorite.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테이블은 어떤 게 있더라, 그리고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지금 우리는 벤치마킹 방법으로 그 테이블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봤네요. 그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 뷰를 만들어 봤고 필요한 각종 쿼리문들을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사전에 이런 작업들을 쭉 해본 다음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야기 하나에서는 이런 얘기를 쓰고 있네요. 참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건배를 하게 되면 꼭 쓰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제가 만남은 인연,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계는 노력으로 복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인연입니다. 근데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수인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학생인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좋은 관계를 뭐 우리가 만난 것은 필수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SNS를 통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또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로 하죠. 자,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